이사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니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내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뭐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유스 하청공장. 네, 반갑습니다. 제41회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진행자 제이고요.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란다스계 집행위원장 민경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에 이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원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분 더 오셨는데 명확한 진실을 낱낱이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이분 소개는 또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자, 금일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은요.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죠.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슈를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금일 방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업로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먼저 금일 다루게 될 이슈 첫 번째, 최근 김성태 의원 자녀 등의 KT 특혜 채용 논란과 두 번째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방송에 우리나라 통신기업 KT의 경영 정상화, 노동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KT 새노조의 이해관 대변인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해관입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KT 노동조합 구조를 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 대변인께서 KT 새 노조에 대한 소개와 직접 브리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T는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기업인데요. 거꾸로 노사 관계에 있어 갖고는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정부 노동 정책에 뭐 편하게 이용해 먹기 위한 이런 어용 노조화 이런 것이 이제 심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이 인사 채용 비리 이런 것이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지만 제1노조 조합원이 이제 18,000명 정도 되는데 그 노조는 뭐 침묵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수지만 KT가 우리 국민기업답게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노동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만든 노조가 KT 새노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제1노조는 아까 18,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새 노조는 몇 명 정도가 한 80명 됩니다. 오, 많네요. 그래도. 많은 건가요? 저는 2-30명밖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맨날 그거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아이고. 그래도 뭐 많이 세를 확장하셨네. 네. 그래도 일은 뭐 일당백으로 하시는 거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 뭐 저희가 일을 잘한다기보다 KT 경영진들이 너무 정말 부도덕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성원 이런 게 많으니까 힘이 나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KT 1노조 다음에 이 새 노조이기 때문에 그래도 2등은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곧 1등 합니다. 네, 따라잡을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뭐 하나 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언론을 보면 KT 새 노조도 있고
민주동지회라고 있고 또 무슨 인권센터, 노동인권센터. 노동인권센터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네. 거기는 또 뭐 어떤 조직인가요? 민주동지회는 일노조에서 노조를 좀 민주화시키자 이런 분들이 계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노동인권센터는 해고되신 분들 중에 KT의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래서 이제 그 인권운동하시는 분들하고 합해서 그 운영하는 노동인권센터라는 외부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럼 네. 일노조가 전혀 안 움직이는 건 아니네요. 그래도 내부에서 사적으로라도 모이셔가지고 잘못된 걸 지적해 주시는 게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당하고만 살진 않잖아요.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쨌든간에 그럼 민주동지회, 예, 거기 하고 여기 새 노조는 그래도 뭐 비교적 연대도 하시고 예, 뭐 형제 관계 같은 거죠. 네. 예. 아유,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네요. 그래도 몇 명 더 되네요.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한 150명 되겠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알려드릴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지난번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던 KT 황창규 회장의 비정상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해주셨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KT 서비스 노동조합 김신재 위원장께서 얼마 전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왼쪽 팔 등 이 마비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 그 플란다스계에서도 병문안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일반 병실로는 올라가셨고요. 뭐 산재나 이런 것은 뭐 전혀 회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좀 굉장히 안타까운 그래서 굉장히 큰 비용이 나왔는데 그걸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상태에 있고 어쨌든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저도 병문안을 갔었는데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조금 회복이 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말 이 KT 다른 것보다도 이제 맨홀에 들어간다든가 전주 위에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특히 이제 우리 김신재 위원장이 일하는 그 KT 서비스라는 그 계열사죠. 마리 계열사지 그 좀 험한 일 하는 걸 이 외주화시킨 경우인데 비용 절감 이런 게 강조되니까 2인 1조 뭐 꿈도 못 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약간 골든 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사고 당시 때도 혼자서 근무를 하시다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 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제가 경찰서에서 사실은 이 KT 때문에 조사를 받았어요. 저희 플란다스에게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다가 황창규 회장을 고발한 게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다가 김신재 위원장하고 뭐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네.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가 지금 머리가 아프고요. 막 그리고 지금 119를 부르고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자기 지금 제가 뇌출혈이 온 것 같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 주에 저도 일요일 날 병원에 가가지고 여쭤보니까 2인 1조가 진짜 아니었고요. 길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렀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119를 불러서 타고 갔대요. 그나마. 그리고 저는 뭐 전화 끊자마자 바로 거기 KT 서비스 노조의 사무국장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이런 상황이라고 했더니 그냥 그 사무국장님도 이제 재빠르게 뭐 연락은 했지만 워낙 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대처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야,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그때 이 김신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옥상이라든가 밤에 심야라든가 아니면 지하 맨홀 밑에서 혼자 작업하다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아무 조치도 안 되고 그때 우리가 이제 2인 1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죠. 항상 문제가 생기면은 그 위험 상황에서 신고라도 해주고 병원으로 데려갈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때 이야기한 게 이제 차량. 그 차량을 가져가면 당연히 2인 1조가 되잖아요. 운전도 한 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그걸로 빨리 어디 조치도 병원에라 모시고 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전부 안 되는 상황에서 회사에는 지금 산재도 지금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재는 다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개인 질병 비슷하게 회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김신재 위원장이 그 PD 수첩 MBC PD 수첩의 그 아연 화제 프로그램에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인터뷰하고 전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좀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면에서 이게 단순하게 개인 질병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산재 신청은 하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회사는 뭐 요지부동이죠. 저는 되게 섭섭한 게요. 아니 그 업무 중에 직원이 쓰러진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업무 중에 쓰러진 직원, 집에 가서 쓰러져도 그렇게 안 하는데요. 지병이라고 하죠. 업무 중에 쓰러진 직원은 산재는 둘째치고요. 병원비는 회사에서 다 대줘요. 웬만한 회사들은. 근데 저도 가서 지금 우리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들었는데요. 10원 한 장을 회사가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건 김신재 위원장님이 쓰러져가지고 수술 받을 동안 주변에서 회사 사람들이 와서 계속 맴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신재 위원장님 물론 감정이 복받쳐서 하는 얘기지만 내가 죽기를 바랐던 놈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본인의 고통이나 아픔을 위로해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상태를 점검해 주러 온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 KT는 저 틀린 회사가 됐어요. 이제는 저렇게 현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직원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이 모양이면은요. 전 납득이 안 가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그 비단 그 김신재 위원장님의 일이 아니라 곧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일을 하는 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조차 왜 가만히 함구하고 계신지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노동 문제를 금기시한 게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 사람 개인의 불행 이런 것으로 자꾸만 인식하는 경향들이 심해지고 회사는 이제 그 건강 검진 같은 것을 그 노동자들은 누구나 받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을 받았다는 이유로 뭐 저희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나이 든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건강검진 결과에 나왔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뭐 고혈압 뭐 이런 것에 의한 그 심장 쇼크라든가 이런 것으로 장애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회사는 인정을 잘 안 하죠. 굉장히 잔인한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럼 병이 있다고 하면은 현장에 위험성이 있는 현장에 보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거 다 알면서도 그건 보내놓고 그건 네 책임이다.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거 뭐 아연 사태, 화재 사태에서 보듯이 KT가 이제 그 민영화된 이후에 유력자들한테는 아주 헐렁헐렁하게 행동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노동자들이나 고객들한테는 굉장히 좀 빡빡하게 굴어온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김신재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뭐 냉정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화가 나는데 지금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KT 말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KT는 2000년도부터 노동집약적 분야랑 기술집약적 분야를 이렇게 회사가 분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통신 서비스가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입니다. 그 교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손꼽아줬잖아요. 사람이 연결해줬잖아요. 이런 걸 다 이제 장비로 대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장비로 대체가 안 되는 게 그 고객 방문해 갖고 그 고쳐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은 이런 분들 우대해야 되는데 회사는 이제 어떻게 경영 방침을 세웠냐면 민영화하면서 기술 집약적 분야는 좋은 장비로 대체한다. 이게 집중화예요. 이 끝에 아연 화재가 난 겁니다. 집중화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뭐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돈 아끼려고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노동 집약적 분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거는 아웃소싱해서 외주화해서 왜냐하면 KT 본체가 안고 있으면은 복지도 일정하게 해줘야 돼. 또 말씀하신 대로 산업재해든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이든 이런 것도 어지간하게는 맞춰줘야 돼.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걸 전부 다 하청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김신재 위원장이 이제 근무하는 그 KT 서비스라는 회사는 사실 KT 말이 좋아서 계열사지 사실 KT에서 고장 고친 거에 따라서 대가 받는 이런 그
사업 구조 자체가 안정적으로 독자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굉장히 그 노동자들한테 심하게 굴죠. 예, 아주 빡빡하게 구는데 그런 회사에서 김신재 위원장이 툭 떨어져서 다쳤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병명은 뇌혈이니까 그런 경우에 산재를 순순히 해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 면에서 참 앞길이 좀 험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하여튼 뭐 아무쪼록 그 김신재 위원장님의 빨리 조속한 쾌유를 다시 건강한 모습을 기원할 뿐입니다, 진짜. 그 김신재 위원장님이 꼭 방송에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투병 중이신 이용마 전 MBC 기자님을 아마 방문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뭐 기사를 못 본 것 같은데 그 말. 근데 김신재 위원장님이 뭐 대통령께서 뭐 김신재 위원장님 방문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KT에서 얼마 전에 그 감전돼가지고 손이 절단된 그런 직원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노조가 나서서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본인도 이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병상에 있는데 그 얼마 전에 또 이제 사망한 그 발전소에 사망한 직원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서 나와가지고 뭐 차관님인지 장관님인지 나오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젊은이들의 희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유독 KT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 정권과 이 노동부가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외면하고 이 황창규 회장이 이렇게 외면하는 사태를 지켜만 보고 있는지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꼭 좀 이 KT 노동자들한테 관심 좀 쏟아달라고 한 말씀 좀 부탁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대신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집에서 저희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모뎀이라든가 이런 통신 관련해서 누가 방문하시면 어머니 그 전보다도 더 친절하게 잘 해드리시고 꼭 그렇게 큰 거 아니더라도 먹을 거 꼭 챙겨서 수고한다고 저희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더 신경 써달라고 사실 저 얘기했습니다. 아유, 예,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이게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는 KT에 최근 김성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녀가 불법적으로 채용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KT의 전 현직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KT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KT 황창규 회장의 비정상적인 경영 형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시는 KT 새노조 대변인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얘기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속속들이 낱낱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의 그 특혜 채용 사건의 진행 경과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작년 봄쯤부터 저희 KT 새노조로 김성태 그 당시 원내대표셨습니다. 네. 네. 따님이 저희 KT 스포츠에 근무하고 계시다. 라는 이제 얘기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접수해 주신 분들은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스포츠 업무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제 그분들은 특혜 채용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그 원서 접수도 안 했는데 합격됐다 이런 건 이제 그분들은 알 수 없었죠. 네. 다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그 자리가 이제 굉장히 괜찮은 자리예요. 농구단에 계셨었는데 그 자리에 정규직이 돼갖고도 계속 있는 게 좀 석연치 않다 이런 취지의 이제 제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아보게 됐고요. 특히 이제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정규직이 됐을 경우에 대부분 이제 굴린다 그러죠, 소위. 그렇죠. 영업 이쪽으로 좀 직장 생활의 쓴맛을 맨 처음에 이제 보게 해주잖아요. 뭐 뺑뺑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뺑뺑이. 어디나 다 이제 뺑이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좀 석연치 않고. 전례가 없었던 거죠, 그 전에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아무래도 대부분은 신입사원은 거의 대부분 다 일단 현업지사로 가서 마케팅을 시킵니다. 들고 다니면서 속칭 폼파리를 시키죠. 예, 그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KT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다 뭐 유수한 명문학교 나온 그런 분들인데 얼마나 뭐랄까요,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 다르게 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이런 업무를 이제로 출발하죠. 그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일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스포츠 관련되어 있었던 이제 전직 임원들한테 이제 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KT가 묘한 회사예요. 뭐냐면 최고 경영진들이 계속 낙하산들로 채워지고 또 이 낙하산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좀 겸손하게 아이 나 잠깐 여기서 밥 벌러 먹고 갈래 이런 태도를 보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런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상당히 존경받습니다. 근데 마치 다 망해가는 KT를 내가 구원하러 왔다는 식의 네. 뭐 혁신 전도사라고 하셨던 분도 계시고 5G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지경이니까 그 더 밑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거꾸로 여기서 30년 40년 근무한 사람들을 뭐 개무시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T 임원들이 KT를 떠나면 KT에 있을 때는 이제 저희들한테 협력을 잘 못 하시지만 KT를 떠나는 순간 내가 진짜 그동안 참았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 김성태 의원 따님의 경우에도 우리가 대충의 루트를 이제 짐작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됐겠구나. 근데 저희도 차마 서류도 안 냈을 거다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계약직이 될 때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정도만 이제 짐작을 하고 그게 이제 한겨레 신문으로 이렇게 정보가 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겨레에서 정말 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김한 기자 재주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입을 절대로 안 열 것 같은 사람이 입을 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얘기되는 대로 그리고 이제 기본 팩트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로 협력해서 이제 검증을 한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최종적으로 그림이 거의 다 나왔는데 서류 KT 신규 채용 절차가 3단계로 이제 치러집니다. 하나는 이제 서류 전형. 오늘 저희가 성명서도 냈지만 인터넷으로만 받아요. 즉 그때 입사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하여간 인편으로 이렇게 접수시켰다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이 친구들도 대부분 그때도 인터넷으로만 접수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럽니다. 자기 소개서를 인터넷에 이렇게 자기가 쳐 넣어야 돼요. 어쨌든 서류 전형이 하나 있고 그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을 상대로 1차 합격자죠. 그 인적성 검사를 합니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라는 데 보내서 인적성 검사를 받고 거기서 합격한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면접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KT가 인적성 검사 기관인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 보낸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김성태 딸이 없었던 거예요. 신공이 있었네. 그런데 합격자 명단에는 있었던 겁니다. 아래에서 깨어났나요? 그렇죠. 뭐 대단한 신공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화인데 완전. 그렇죠. 김성태 의원은 이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오늘자죠. 오늘자 어제 JTBC 방송에는 아예 서류 접수조차 안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은 우리 딸은 인편 접수를 했다는 건데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짐작이 가는 바가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입사 응시했던 제가 꽤 많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사람 편에 접수를 시킨다는 게 인편 접수? 네, 인편 접수라는 게 없었던 걸로 다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때 화면을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갈무리를 해놨을 텐데 어쨌든 지금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 건데 KT 지금은 뭐 자기가 인터넷에 쓰고 그 자기소개서를 써서 올려야만 되고요. 그 이외에 어떤 그 다른 경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하면 본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터넷으로 접수밖에 할 수 없고 자기가 직접 써서 내야지 되는데 인편으로 접수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기 소개서도 인편으로 쓰신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사람들 얘기가 그 인편. 그렇죠. 그 김성태 의원께서 청탁을 지금 접수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댓글이 다른 사람 거 아닐까요? 다른 것도 했는데 헷갈린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김성태 의원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딸이 아주 자랑스러워한다고. 네, 합격 동기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다 생각 들은 거 그 말 듣고 내가 들은 생각이 아니 입사 원서도 안 냈는데 합격을 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렇네요.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서 엄청난 자랑을 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거는
난생설화보다도 더 그냥 신공에 가까운 입사설화? 네, 입사설화. 역사의 길이 남겨야 돼요. 아마 젊은 청년들한테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합니다. 그러니까요. 입사 원서도 안 내는데 KT 같은 데서 합격을 시켜줬다. 대단한 거죠. 저 지금 든 생각인데 그 인편 서류 접수한 KT 쪽 사람이 누구인지 지목을 해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아마 이제 KT에 두 가지 설이 돌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김성태 의원이 KT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KT 링커스라고 옛날에 공중전화가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있을 때 그 공중전화 관리하는 그 회사인데 그때부터 이제 같이 있었던 KT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분신으로 통하는 이응 씨가 있었답니다. 누가 또 있어요? 네, 이응 씨가 있었다고. 이것도 이제 제가 채용 비리가 문제가 된 다음에 전직 임원분한테 아주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응 씨의 역할이 있었던 거라고 그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응 씨가 사실인지 아닌지 김성태 의원의 청이다 이러면서 KT에 많은 것을 관철시켰다. 인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들을. 잠깐만요.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도 그렇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무슨 예산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를 그 이응 씨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이응 씨가 그 인편 접수를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결국 그 김성태 의원의 청을 했다면 그쪽에서 뭔가를 또 해준 게 있었다라고 봐야 되네요. 그럼요. 특히 KT 통신업이 이제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국회 정책이라든가 이런 독양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KT가 국회의원 99명에게 황창규 회장 들어서서 그 99명에게 정치 후원금 뿌린 사건도 사실은 저희 KT 세노조가 고발할 땐 뇌물죄로 고발했습니다. 왜 뇌물죄로 고발했냐면 그게 인터넷 그 뱅킹 그 인허가 문제, 그리고 합산 규제 문제, 그 통신 그 너무 이제 한 회사가 많이 가입자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상임위 국회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그 후원금이 살포됐거든요. 그럼 옛날 미방위,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과학기술정통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 어떤 의사만 있다면 정말 내 측근이 됐건 내 자녀가 됐건 의사만 있다면 뭐 KT에서야 뭐 불이 나게 그걸 관철시켜주는 이런 조직이 가동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그 뭐 하여튼 뭐 이석채 회장 있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KT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네, 일단 민영화 이전에는 그 시험이 공채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주로 사람을 채용했고요. 시험을 가지고 뽑게 되면 면접은 이제 아주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으로 뽑을 때는 이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뭐 동점자 중에 뭐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점수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면 그렇죠. 아무리 면접을 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석채 회장 전후에서 그 일단 이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 뭐 이런 취지도 있고 우리 기업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좀 면접을 중시하고 인적성 검사를 중시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골라 뽑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이 갖춰진 게 있고 특히 이제 그 경력직 사원 이런 걸로 이제 채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보도를 보면 뭐 회장실에서 40%, 뭐 대관실이라 그러나요? 대협력실, 대협실 거기서 뭐 20%인가 30%. 그리고 노조에서 또 20%. 그건 뭐 현업에서 20% 이렇게 10%인가 뭐 그렇게 나오던데 그런 내용의 추천을 받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그럼 KT에 시험 쳐서도 못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가요? 아니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그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포션이 나와 있는 게 그 이제 청탁받아서 하는 것 중에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그렇습니다. 그 범위 속에서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가 어떤 거냐면 이게 도둑질도 하면 서로 코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T 경우에 이런 그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연관된 사람들이 이게 누적적으로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은 혼자 독식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회장실이라고 해도 회장이 다 꼽아버린다. 그러면은 그 협력하는 사람들이 협력을 좀 열심히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 서로 도둑질하기 위해서 카르텔을 맺어놓고 그 속에서 자기들 비율을 정해놓고 같이 먹었으니까 입 띄지 말고 있어. 그렇죠. 예, 일종의 작물을 나누는 비율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사청탁도 MOU를 맺었네요. 근데 노조가 가오가 있지 20%밖에 안 받아요? 그 이제 노조가 그 정말 썩을 대로 썩은 노조라서 제가 참 같이 노동조합 하는 사람으로서 입에 올리기조차 싫은데 뭐 좀 이제 그런 것이다. 근데 우선 그 비율대로 사람을 청탁을 받는 비율을 하면은 그 사람만큼은 아예 공개 채용해서 아무 백도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아예 제외되잖아요. 네. 그게 100명이라 그러면 100명 자체는 아예 그쪽으로 빼주기 때문에 시험도 한 번도 못 쳐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불공정의 문제 이런 게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난 심각한 사례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1000명을 뽑는데 나는 모든 점수가 930등이야. 근데 900명까지는 뽑고 나머지 100명은 서로 이쪽 부분에서 다 나눠 뽑으니까 자원도 떨어지는 거야. 백 없으니까. 그렇죠. 한 100명은 그냥 아예 시험 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번에 하여튼 뭐 그 새노조에서 고발을 하셨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한 350명짜리를 예를 들으셨더라고요. 기사에서. 그래서 그중에 11점 몇 %에 35명을 이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청탁을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주 기사가 재미난 게 났는데 황창규 회장이 그 뭐 반도체 집적도는 매년 2배씩 증가한다 그래가지고 황해 법칙이라는 걸로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그걸 빗대가지고 어떤 기자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매년 저기 청탁 비율은 11.8로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0명 중에 35명은 무조건 그렇게 청탁을 받아 뽑는. 그래서 황해 반칙, 황해 파울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기사 멋있더라고요. 하여튼. 자 그리고 또 이게 저는 또 아까 그 인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사실 그 응시 서류라는 게 아무한테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죠. 예, 접수 창구가 있는데 그걸 그냥 인편으로 줬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것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인편으로 전달을 했다는데 시간이 없으면 인터넷으로 전달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광속도인데. 그리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바쁜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세상 일을 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일을 내가 해주지. 맞아. 애는 이 원서 내라고 보내지 그거를 변명이라고 합니까? 저는 택도 안 돼. 그 이분 언제 그만뒀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 김성태 의원 따님 관둔 시점이 묘해요. 그 강원랜드. 제가 뭐 성함도 알고 있고 뭐 한데 그거 이제 밝히면 또 개인 정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아버님 함자 어떻게 되시면 몽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거 뭐 제가 몰라서 그 어떻게 걸릴지 몰라갖고 잠깐 보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관둔 시점이 이제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크게 문제가 돼서 작년에 김성태 의원도 뭐 상당히 막 성토하고 뭐 물론 제일 성토한 건 이제 서울시 지하철 뭐 그 문제였지만 어쨌든 뭐 이랬던 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한 거다 뭐 이런 사회적 이슈가 크게 제기되던 시점에 이분이 이제 구정 연휴 끝나고 조용히 사표를 안 나오신 거예요. 회사를 안 나오고 회사를 안 나오고 나중에 사표가 제출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건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 해갖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같이 근무했던 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안 나오기 시작했다. 그 전에 관두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조용히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때 김성태 의원이 원내 대표 시절에 그 서울 뭐 지하철 그게 때문에 특검을 하자. 했던 그 시기 아닙니까? 그때? 네, 그 전후한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그 무렵입니다. 그럼 KT 특검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용히 관두고 안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김성태 의원은 뭐 결혼을 하려고 그러다가
잘 안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약간 의문스러운 게 많아요. 바빠갖고 사람을 불러갖고 접수를 하고 틀림없이 KT에서는 서류 합격자 명단에 이메일이 없었는데 본인은 또 받았다 그러고 그다음에 조용히 관두셨는데 사실은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 거다. 근데 결혼하실 거면은 다 알리는데 다 알리고 축의금 받고 그만두지. 아니 그리고 알아요? 요즘에 결혼한다고 뭐 관두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있는 KT에 들어갔어. 그리고 남자 쪽에서 직장 다니는 여자를 원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죠. 뭐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죠. 재입사. 네. 그렇네요. 네. 그거는 몰랐습니다. 제가. 네. 또 인편으로 접수하면 되니까 네, 재입사도. 그건 몰랐습니다. 사장 같은 걸로 인편 접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 어쨌든 이분이 뭐 여러 가지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로 입사에서부터 퇴사까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그 카드를 칠 때 이제 누가 뭐 얼마 그건 여기서 콜을 하든가 아니면 레이스 해서 그 태운 돈에 배를 태우잖아요. 지금 이야기에 또 제가 레이스를 한번 감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김성태 의원의 조카 입사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KTDS라고 KT에서 이제 전산 만지는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이건 뭐 물론 계열사이긴 하지만 상당히 핵심 계열사고 대우도 좋은 계열사입니다. 네. 뭐 통신사 전사는 뭐 은행 다음으로는 제일 빡빡하게 관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 이만큼 안 썼어. 나 국제전화 건 적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요금 많이 나왔어? 막 이렇게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KT나 어디나 찾아가면 꼼짝 말합니다. 언제 당신이 어디로 전화를 했고 몇 분간 통화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그렇겠죠. 기록을 다 남겨놓고 그걸 돈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네트워크 지난번 아연 화재처럼 잘못되면 사용에 피해가 있는 거지만 전산이 죽으면 이제 요금을 받을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산이 다른 뭐 은행 다음으로는 제일 빡빡하게 아마 이 통신사들이 전산 관리할 겁니다. 그런 자회사에 그 이분이 경력직으로 들어오셨어요. 예, 조카분이.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제보를 받은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한 치 건너 두 치 회사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이제 경력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채용 비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경력이 있어서 뽑았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제가 이제 뭐 이런 게 뭐 얘기하기 좀 예민한데 그분 학력이랑 그분이 경력이 과연 경력직 사원으로 KTDS에 입사한 것이 합당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내부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의문을 제기한 그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뭐 따님의 경우에는 명백한 이거는 채용 비리고 범죄고 이거는 뭐 단순하게 압력을 가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없던 서류가 생겨갖고 지금 어쩌면 그분 대신 다녀야 될 KT에 다녀야 될 사람을 떨구고 그 그렇죠. 김보모 씨가 다닌 거니까 그건 이제 명백한 범죄고 이거는 이제 좀 냄새는 나죠. 확실히 냄새는 나는데 따님 것처럼 이렇게 파급력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그 KTDS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그 민감한 업무를 하시고 예민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전산과 출신들이 거의 줄을 이루는 상태에서 신입 사원도 아니라 경력직이면 더군다나 그런 비슷한 업무를 관련된 업무를 했던 분이 입사해야 되는데 그분은 이제 학벌도 비슷하지 않고 물론 이걸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더군다나 과도 전산과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토목과야 그렇게 들어온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산 전공은 맞고요. 그래요? 예, 전산 전공은 맞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볼 때 사람들은 좀 부족한 사람이 과한 자리에 왔다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업무 자체가 뭐랄까 본인이 불만족스러울 정도의 자리를 줬다고 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그만뒀다고 이렇게. 또 그만두셨어요? 네, 이분도 뭐 한 2년도 채 안 다녔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거기에다 배치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약간 생계형 낙하산 비슷한 거라서 조카 같은 경우는 좀 근데 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과거에도 KT 낙하산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의 자리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현격하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통신사라는 게 근대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140년 가까이 됐습니다. KT 역사가 우리나라 근대화의 역사랑 같은데 그러면 변하면 얼마나 변했겠어요. 그 기술이 변했지만 기업 문화라는 게 계속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른 건 몰라도 KT 사람들이 이 사람이 통신 회사에서 좀 일 좀 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하는 건 정말 척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 낙하산 분들의 큰 특징은 오면 모든 걸 다 그냥 한번 바꾸고 그냥 자기 뜻대로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제가 한동안 정말 날카롭게 투쟁했던 우리 이석채 전 회장님 지금도 다시 또 이제 소환이 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분 첫 슬로건이 All You KT였어요. 모든 걸 바꾸자. 새롭게. 네.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그러시던데 처음에 와가지고 기분 되게 네, 나빠하던데요. 그래서 그분이 예. All You KT 하자고 하면서 처음으로 검찰 출신을 KT 윤리 경영실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KT의 이제 법무팀이 강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검찰 출신들 제가 다 요번에 저희도 조사하면서 좀 확인 해봤는데 그렇게 평판이 좋으신 분들은 아니던데요. 아마 검찰에서 평판 좋은데 KT에 오겠어요. 그렇습니까? 저 그리고 궁금한 건 그 전에 약간 낙하산 인사로 한 35명씩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친구 회사에 저도 이제 다니고 있어서 아는데 사실 낙하산은 티가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요. 경쟁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서 쟤 아무래도 수상해 하고 티가 나는데 그분들 이 사건 요즘 일련의 사건들이 나고 나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분들 잘 다니고 계신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소리 소문 없이 사표 쓰고 나가신 분들이 꽤 되나요 요즘? 요즘 같은 어려운데 누가 약간 눈치 준다고 회사를 관두겠습니다. 낙하산으로 걸릴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그만두게 되면 바로 그런 의심을 바로 살 수도 있으니까 아마 더 열심히 붙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김성태 의원은 자녀에 대한 채용 비리가 사실 무근이라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KT 새 노조의 평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이제 국민들이 다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현재 서류 자체를 안 냈다라는 것도 검찰에서 나온 얘기고요. 저희가 주장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를 받는 명단에도 없었다라는 것도 검찰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 정도 얘기 나왔으면 뭐 본인이 이제 진짜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말 국민들 눈물 닦으라고 국회의원 시켜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국민들 정말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이제는 정말 거짓말 그만하시고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KT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일노조 침묵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요. 네.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죠. 그분들은.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네, 저희가 접수받은 중에 이분들 자제 중에도 그 비슷한 경로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니 노조 관계자들 자제분들이요? 네. 이거 아까 그 할당 20%에 해당되는 분들이겠네요. 그분들이? 뭐 이제 정확하게 그 20%에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 노조 지금 그거는 보도도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 대로 그 저희도 이제 조심스러운 게 김성태 의원 따님의 경우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겁니다. 이거는 뭐 단지 이제 뭐 속칭 백을 썼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뭐 이제 폭로하고 투쟁을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제 좀 의심은 가죠. 이거 아빠가 이러저러해서 얘가 들어왔대.
KT라는 이제 얘기도 돌고 이런 사람들이 몇몇 있고 유력 정치인도 있고 노조도 있고 KT 임원도 있고 뭐 사회 유력 정치권 유력자는 아니어도 사회 유력자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이거까지 그 막 우리가 이제 다 폭로를 했을 때 이제 그 후폭풍을 저희가 법적 뒷감당이 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사례를 추린을 하고 저희도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더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또 열받고 화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뭐요? 자, 최근 KT 새노조에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가윤 의원 아들이 KT 근무 의혹 및 전수조사까지 주장해서 이 KT 채용 비리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죠. 자,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두 분 지금도 다니고 계시죠. 예, 두 분 다 KT에 다니고 계시고요. 이분들의 이제 입사 경로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정확하게 입사 경로 그 자체를 문제 삼는 발언은 약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다만 분명한 건 황교안 그 대표의 아드님은 황교안 대표께서 법무부 장관 하시던 시절에 KT의 법무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마케팅하다가 법무실로 갔는데 그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조치였죠. 그리고 특히 뭐 연세대 법대를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분이 변호사거나 이런 게 아닌데 KT에 변호사만 수십 명 있습니다. 특히 다 법무실에 집중 포진해 있는데 조금 납득은 가지 않는 것이고 특히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 새노조가 이석채 전 회장을 집중적으로 뭐 그 배임 수재 등등으로 그 고발을 해서 KT를 검찰이 수사를 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KT를 수사하는 위치에 서 있는데 그걸 방어하는 조직이 KT의 법무실인데 아들은 그 방어하는 그 조직에서 일을 했다는 이런 거는 뭐 누가 봐도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고 이만큼 KT가 유력자들하고 줄대기하는 인사를 계속 해오고 이런 과정에서도 채용 비리도 이런 것과 다 맞닿아 있는 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좀 어떤 경위로 그렇게 인사 배치가 됐고 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좀 그 수사 같은 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공격하는 거를 막는 방패로 썼다 이렇게 봐도 저는 뭐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그 근무지를 옮겨놓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는 안 했겠죠. 자, KT 새노조 현재 검찰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사실 뭐 인재 채용이 기업의 미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MB 낙하산들이 이제 활개치던 시절부터 시작하면 한 10년 이상을 좀 어떻게 보면 KT가 유력자들 중심으로 회사가 의사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이 낙하산들이 차지한 이후에 솔직히 요즘 새롭게 신입사원이 치열하게 경쟁으로 들어와도 자꾸만 그런 친구들한테 치이고 밀리고 하면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10년 세월이 이제 쌓이니까 뭐 아연 사태 같은 일도 그렇게 벌어지는 거고 회사에서 뭐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제가 공기업 시절에 저는 입사했는데 그 KT가 통신회사답게 소위 뺀찌쟁이 곤조라는 게 대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이거 투자 줄여라고 해도 그 막 윗사람한테 뺀찌 집어던지면서 당신이 사고 나면 책임질 거야. 이런 그 뺀찌쟁이 곤조가 통하는 기업 문화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요. 공기업 시절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 바뀌는 게 민영화와 특히 민영화돼 갖고라도 좀 양심적이고 전문 경영인들이 왔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정치권에 줄대는 걸 능사로 삼고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 줄 서고 이렇게 한 10년을 하는 사이에 완전히 회사가 망가졌고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오늘날 KT가 뭐 솔직히 국민 밉상 됐잖아요. 이렇게 된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좀 털고 가야 된다. 저는 뭐 그분들을
뭐 낙하산으로 들어왔다고 꼭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 콩 막힌 사람도 아니고 그분들 중에 뭐 입사 경로는 그랬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근데 적어도 한번 이렇게 씹긴 굿이라 그럴까요? 한번 좀 털어야 된다.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일제시대 때 독립하면서 총독부에 계신 분들 중에도 꼭 나라를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주도가 되고 거꾸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다 뭐 개차반 취급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막 디리디리 꼬이는 것 비슷하게 저는 그분들 중에도 낙하산 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 계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한 번은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밝혀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할 건 사과하고 특히 같은 직장 동료들한테도 미안할 건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통과 의뢰는 있어야 KT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요. 특히 한 말씀 꼭 더 드리고 싶은 건 KT 이사회가 더 답이 없는 데예요. KT 이제 주인 없는 기업이란 말입니다. 이사건 회장이건 다 주식이 없어요. 그냥 스톡옵션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인 없는 회사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회사 이사로 있고 회장으로 있을 때 단기적으로 한몫 챙기려는 경향들이 너무 심합니다. 이분들 그래서 저희 KT 세노조에서도 이 채용 비리가 계속 제기되면서 이사회에 여러 번 그 공개 사안을 보냈습니다. 이사회가 외부 기관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구인 만큼 좀 주도적으로 비리 조사를 하자. 자체 조사를 하자. 이 처벌받기 무서워서 외부 기관엔 말 안 해도 내부에서 정말 하고 한번 우리가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이사들이 나설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냐 말이지. 내가 이런 경우 이런 채용 청탁을 받아서 나 이렇게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차례 요청을 하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외부 사정기관, 검찰이나 이런 데서 좀 빡시게 수사를 해서 몇 사람이 구속이 되고 피해가 생기더라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칼로 정확히 도려내야죠. 근데 그 대변인님은요. 그러면 그 이석채 회장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채용 비리가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조금 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 듣고 있고 황철규 회장 이후에 문제가 됐을 것 같은 얘기도 몇 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여태까지는 다 이석채 회장 시절이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황창규 회장 시절에 있었던 게 터졌어요. 어떤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누구죠? 그 홍문정 의원. 예, 그렇죠. 홍문정 의원 보좌관 4명을 채용을 했는데 이게 2015년도의 일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KT 거기 동지회 민주동지회가 오늘 검찰에 내일인가 고발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홍문종 의원 보좌관 분들이 자문역 등등으로 KT에 이제 들어와 있다. 그 숫자가 4명이다라는 얘기는 KT에서 이제 웬만큼 정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으로 채용 절차를 어긴 김성태 의원 따님의 건이 너무 커갖고 지금 사실은 뭐 이제 서류 새치기 하고 없던 서류 만들어낸 거 정도 아니면 이게 뭐 채용 비리도 아닌 것처럼 될까봐 저도 좀 이제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홍문종 의원의 보좌관 출신들 4분이 KT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그 민주동지회에서 내일 고발을 한다고 얘기 들었고요. 저희도 이분들의 입사 경로와 대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실해지면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KT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이 노동 현장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자, 김신재 위원장 그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네네네. 그분이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KT 서비스 남부라는 회사에서 노조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거지 같은 거예요. 좋은 일자리, KT 정규직들 본체 정규직들 좋은 일자리는 유력자들 놀이터가 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과거에는 다 같이 KT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뭐 심지어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이런 얘기하면 비웃을 텐데 옛날에 전화국장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는 평직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국 시절에. 그 왜 그러냐면 연공 서열로 무조건 월급이 규정될 때 아주 어린 나이에 들어오신 분이랑 전화국이 이제 좀 높은 데 뒤늦게 전화국에 입사하신 전화국장님이랑 비교하면 전화국장보다 그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이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동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영화 이후에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업종은 전부 다 이 외주화 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주 나쁜 대우, 좀 좋지 못한 대우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좋은 일자리는 놀이터가 되고 나쁜 일자리에 내몰리니까 김신재 위원장처럼 그분들이 다 노동조합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정말 노무 관리를 불법적으로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선거에서 전국에 걸쳐서 노조 선거에 회사가 개입한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입증 자료로 입증이 돼갖고 노동부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도 저는 노동부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발언을 한 당사자 누구누구 찍지 말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한 당사자들이 전국 곳곳에 있는데 그 당사자들만 기소했지 그 위에 있는 경영진들은 기소를 안 해갖고 저희가 이제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부 수준이 그렇죠. 뭐전 숫자 없는 게 낫다고 봐요. 네. 없애버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현재 KT 새 노조 황창규 회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황창규 회장이 사퇴해야 되는 이유 사실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요 되게 아까 제가 저희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이석채 회장은요 황창규 회장이 버티다가 그 파편에 맞아가지고 지금 안 나올 게 나온 거예요. 그분 진짜 오랄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전 황창규 회장 버티면 버틸수록요 파편 더 튈 것 같아요. 여기저기 사방으로. 그렇죠. 이제 매를 벌고 계신 건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아연 화재 사태로 인한 통신 대란 140년 역사를 가진 회사에서 몇 번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책임지는 회장이 없다. 회장이 책임을 안 진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 국민 밉상 되겠다 나. 아주 난 국민이 우리를 뭐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나는 연봉 24억 계속 받겠다. 이 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정말 황창규 회장이 잘했던 잘못했던 걸 떠나갖고 이런 정도까지 불미스러운 그 엄청난 사태를 야기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뭐 책임을 뭐 지는 건 지는 거고 잘못한 게 없냐? 잘못한 것도 엄청나요. 당장 최순실 게이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통신 지금 우리나라 골든아워 TV 골든아워의 광고는 삼성, 현대 아니면 통신 3사입니다. 딱 5개요. 그 이상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럴 만큼 엄청나게 이 이미지 경쟁이 심한 게 통신업입니다. 이런데 듣보잡 이동수라고 그 뭐 최순실 차은택이랑 어떻게 친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전무로 꼽아서 기업 이미지 광고를 그 사람한테 다 넘겨요. 차은택 회사에 넘긴 거고 그 차은택 회사가 결국은 최순실 거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이게 뭐 우리끼리 뒷담화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전 국민이. 뭐 막말로 얘기하고 나 국정농단 협조해갖고 회장 됐어 라고 광고한 거예요. 그 얘기가 곧. 광고를 넘겨준 게 아니라 자기가 광고를 한 거예요. 이 정도 됐는데 입싹 씻는다. 이거는 제가 볼 땐 KT는 정말 정치기업이구나. 이건 회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줄된 놈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기업이구나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뭐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국회의원 99명한테 상품권 깡을 통해서 비자금 만들어갖고 후원금 불법 후원금 뿌린 게 바로 또 뽀롱이 났어요. 그래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번까지는 또 3세판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3세판. 결국 3세판 온 거예요. 김성태 채용비리. 이런 거 있는데
수사 협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도 고발한 거 많아요. 3세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뭐. 네, 저희도 3번 넘게 있습니다. 아, 코리안 시리즈인가요? 7전 4선 승제. 네. 자, 그게 지금 이제 그 정치 기부금 사건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뭐 이게 이 사건도 참 정말 너무나도 엽기적인 사건이라서 황창규 회장 들어서 KT가 이제 그 인터넷 가입을 하시거나 이러면 고객들한테 드리라고 상품권 뭐 이제 그 백화점 상품권 네. 이런 걸 이제 다량으로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깡이라 그러죠. 이게 뭐 표준어를 제가 몰라갖고 이게 할인이라고 하죠. 제가 검찰 가서도 조사 받을 때도 깡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받아 쓰대요. 예, 그러니까 상품권 깡으로 11억 원의 비자금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돈은 그 이제 회사 돈이었던 거예요.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산 거를 다시 깡에서 돈으로 만들어서 11억 원을 만들어서 그중에 4억 원인가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렇게 정치 후원금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현행법에 기업은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임원들한테 이 돈을 나눠줘 갖고 임원들이 이제 그 국회의원 99명에게 이제 임원들이 또 가족 2명으로도 보냈던데요. 네, 뭐 이제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제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보낼 수 있는 것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만 원까지 보낸 거야, 아마. 그 뭐 정말 참 엽기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 주로 돈이 이제 살포된 시기가 황창규 회장이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 있었다던가 저희 국회 또 이제 인터넷 은행 그 인허가 문제가 관련돼 있다든가 이렇게 이제 시기별로 좀 집중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자기 로비하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고발을 했고 현재 수사가 많이 진행이 돼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요. 이게 더 기가 막혀요. 7명이 기소된 걸로 아는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밑에 사람들은 황 회장이 시켰다고 하는 건데 본인은 또 이제 자기는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지금 최종적으로 영장을 한번 그 경찰이 청구를 했었는데 이제 잘 안 됐죠. 현재 검찰에서 조만간 소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임원들도 답답하겠네요. 시켜서 했는데 자기는 안 시켰다고 하니까. 이분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렇게 또 모르는 게 많은지. 에이, 녹음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네? 이분은 모르는 게 많아요. 예? 저는 뭐 단언하는데 몰랐다면 몰라도 정말 큰 문제다. 회사 돈이 이 사람이 몰랐다면 임원들이 착복을 한 거죠. 그렇네요. 예. 회사 돈을 마음대로 착복을 해가지고 깡으로 해갖고 여기저기 막 소음금을 했는데 이거 회장이 몰랐다? 뭐 그럼 몰랐다면 몰라서 무능해서 잘려야 돼요. 그렇죠. 알았다 그러면 범죄를 한 거니까 잘려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몰랐다는 이유로 회장을 계속해요. 저는 그 거짓말한다는 게 티가 나는 게요. 총장님 그 구현모 이사라는 분도 이번에 기소가 돼 있죠. 지금. 그죠. 근데 그분이요 오늘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사내 이사에서 구현모 이사를. 근데 저희는 뭐 하긴 뭐 보여주기식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오늘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분이요. 그 스카이라이프 이사로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 노조에서 이거 뭔 일이냐고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본인이 회장인데 밑에 놈이 그렇게 쓰면 그걸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몰랐으면 자기가 진짜 더 바본 거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여기서 이렇게 핵으로 밑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렇지. 언론 노조에서 난리가 났어요. 또 뭔가 딜이 있었다는 거네요. 예. 지금 그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로 알려져 있는 그 문제는 우선 회사에서 상품권을 할인해 가지고 깡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죠. 전문 용어죠. 깡. 예, 상품권을 쓰는 경우가 보통 광고 선전비나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 가입해 주는 분들한테 고맙다고 주는 케이스나 또는 직원들 복리후생용으로 복리후생비로 쓰인다고 하고 상품권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부에는 아마 상품권을 뭐 복리후생비 내지는 광고 선전비 이렇게 아마 처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이제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우선 일단 세무 문제도 먼저 생기죠.
일단 회사의 그 비용 처리를 그 실제 회사와 관련 없는 불법에 쓰여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한단 말이죠. 그 불법이니까. 그래서 불법 자금으로 쓰여진 자금들이라고 하면은 그것부터 이제 문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누구한테 기속이 되느냐. 그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상해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시한 사람,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시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나눠 가져갔다 하면은 그건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죠. 분명히 어떤 지시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 지시자에 대한 거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서는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황창규 씨가 그 직접 관련이 돼 있느냐, 아니면은 그 밑에서 황창규 씨 모르게 했느냐, 이제 그 문제만 이제 남는 것이고, 그건 검찰에서 수사하면 금방 드러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세상에 회장이 안 시켰는데 밑에 놈이 막 해먹는 그 특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쓰여진 그 관계가 정치 자금으로 쓰여졌잖아요. 그 회장 모르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니까요. 세상 어린애도 그렇게 인정 안 할 걸요. 예.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랑 황창규 회장이랑 뭐 어떤 자리에서 만났을 때 고맙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고마운지 모르고 뭐 그랬다는, 이건 좀 누가 봐도. 근데 오늘 대변인님하고 계속 말씀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김성태 의원서부터 뭔가 어설프게 틀이 안 맞는 그런 이상한 이렇게 좀 그런 면이 다 있어요. 김성태 의원의 채용 비리서부터 여기 지금 이것까지 뭔가 해명이 썩연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찾았거든요. 지금 홍문종 의원 거 좀 찾았는데요. 네, 보좌관 4명. 기사에 보니까 2015년 황창규 회장 시절에 4명의 자문위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전 이런 거 잘해요. 제가 아주. 네. 기가 막히십니다. 보니까 2014년도에 홍문종 의원이요. 미방위원이었죠. 미방위 위원장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는 2015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건 뭐 진짜 너무 의심이 가잖아요. 이 정도 되면. 예. 그건 거의 뇌물 수준이네. 미방위 위원장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혜택이 있을 걸 기대하고 처럼 채용시켜줬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뇌물죄까지도 적용이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KT 이야기는 아니지만 통신사들과 그 미방위 혹은 정통부 관료들하고 어느 정도 유착되고 밀착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사례가, 이것도 이제 그 MB 정권 때 일인데, 차관급 인사의 아들을 모 통신회사가 미국 현지법인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 친구는 유학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유학비를 댄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 KT하고는 관계 없는 사건입니다. 네, KT하고는 관계 없어 갖고 제가. 그럼 통신사들이 다 이런 정도로 네. 그런 게 좀 많이 일반화된 그런, 이게 규제 산업이니까요. 네. 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영업 정지 이런 걸 요즘엔 이제 잘 안 먹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그 과당 경쟁 이런 걸로 이제 영업 정지 같은 거 먹을 때 며칠부터 며칠 먹느냐, 어느 회사는 이제 또 약간 기계적인 균형 이런 걸 맞춰주느라고 한쪽이 다 잘못했다 이렇게는 절대 안 해요. 뭐 그 자동차 보험 사고 났을 때 보험들이 뭐 6대4, 뭐 7대3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뭐 여기는 일주일이면 여기는 이 회사는 뭐 20일, 뭐 저 회사는 15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다 하거든요. 거의 부당 경쟁 행위를 했다라는 게 드러났을 때 그런 거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하루면 얼마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로비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말씀 나누다가 생각하는데 MB 시절에 청와대 무슨 대변인이었나요? 그분이 뭐 방송사에 있던 분이 김은혜. 네. KT에 엄청난 연금 걸로 갔잖아요. 네, 전무로 왔죠. 네, 제 고난이 그분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이제 KT 3번째 다니는 거거든요. 두 번 해고됐다 이제 3번째 다니는 건데. 그러세요? 네. 근데 이제 예수님도 한 번밖에 안 살아나셨는데 3번을. 근데 이제 2번째 해고될 때 그 시작이 김은혜 전무가 KT에 왔는데, PD 수첩팀에서 그 프로그램을 연출한 PD들도 다 날라갔습니다. 지금 사장 대신 누구죠? MBC 사장 대신 뉴스 타파에 계시던 분. 예. 다 날라갔는데 그게 이제 MB와 공정사회였어요. PD 수첩 제목이. 예. 그래서 MB 시절에 온갖 낙하산들을 다
이제 드러냈는데 그때도 KT가 이제 뭐 여러분 계셨죠. 그래서 그때 인터뷰를 또 제가 했습니다. 그 PD 수첩 팀이랑. 그랬는데 제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김은혜 씨가 또 인터뷰에 응한 거예요. 그 다른 그 낙하산들은 뭐 포스코고 어디고 낙하산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PD 수첩팀에서 뭐 마이크를 대면 이 김은혜 씨는 MBC 출신이어서 그랬나 아니면 외모에 자신이 있어서 그랬나 도저히 이해는 안 가는데 이분이 또 따박따박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비록 낙하산이지만 굉장히 잘해볼 의지가 있고 여러 가지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이분이 차분히 하니까 제 인터뷰 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완전히 빡 찍혀갖고 그때부터 이제 인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꼬였어. 예, 다른 일을 시키기 시작해갖고 결국은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해고되는 그런 사태까지 간 출발이었습니다. 낙하산으로 내려오셔서 성실하게 일하신 거 아니네요, 뭐. 아니 내가 좋지 않은 기억을 상기시켜 드려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복직을 2번씩이나 잘 하셨네요, 그래도. 네, 한 번은 노무현 정부 때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서 복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 제주 7대 경관 이거 MB 때죠.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제가 이제 내부 고발을 해갖고 그때는 해고됐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복직 공고를 했는데도 그때는 회사가 안 해줬어요. 그래갖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3년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회사의 골칫덩어리셨군요. 네. 제가 KT의 산증인입니다. 네. KT의 나쁜 짓을 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홍창기 회장 양반이네요. 그래도 위원장님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진짜. 아니에요. 이석채 때는 더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분도 대단하네 그러면. 네? 근데 여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좀 정이 가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MB 정부가 아니었으면 좀 나았을 거라는 기대가 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황 회장은 저는 문재인 정부고 어느 정부 하에 있어도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빨리 나가야 된다. 이분은 결코 정부 탓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분은 도대체 여기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요즘에 되게 궁금한 게 요즘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포스코건 어디건 다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잖아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지배구조 문제를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는데 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주주가 결정을 할 후계자를 왜 본인이 한다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가요. 한 말씀 해주세요 좀. 사실 지금 우리가 국민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KT가 이제 그 대표적인데 KT와 이제 포스코, 그다음에 KTNG, 그다음 국민은행 이런 곳인데 이 하나같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국민기업이 아니라 국민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주가 국민들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이 한번 임명된 사람이 어떤 경로에 의해 가지고 정권에서 낙하산이 돼가 들어가지고 임명되면 그 사람이 다시 이사들을 추천을 하고, 네 맞습니다. 자기가 셀프 추천한 이사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다시 또 회장으로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게 그냥 외부적 요인만 없다면은 평생을 자기 회사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빨리 이게 바로잡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이사라고 하는 조직하고 사내이사, 사회이사가 합해서 이사회가 이루어지면 그 이사회들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이 이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능력을 가지고 회사가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죠. 그러나 인사추천위원회는 적어도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적인 기관의 공적인 영역에서 추천된 사람들로 구성돼 가지고 회장을 뽑는 것까지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이 개혁에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도 기업 전체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또 잘못됐을 때 또 문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데, 자기가 뽑는 이사들이 자기를 문책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놓으면 계속 이론적으로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기업들에 대해서 이
경영자들을 뽑는 그런 그 인사추천위원회는 국민들과 또는 주주들과 또 그다음에 공적인 그 직원들하고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공기관의 그 공적인 기구들이 구성이 돼서 셀프 추천이 안 되는 그 고리를 끊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 들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그 기업 지배 구조 관련해서 이게 이제 다른 분야는 다 적폐가 일정하게라도 정리가 되는데 이 KT나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이 국민 기업들이라는 이유로 적폐 청산을 정치권이나 사정당국이 요구하면 왜 기업을 건드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기업이 해야 될 적정한 역할 같은 것, 사회 책임적인 역할도 잘 안 해서 문제를 삼을 때는 좀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국민기업이라서 눈치를 봐야 돼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박쥐예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정말 지금 안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떤 경로가 됐든 시작이 되면 결코 사정당국이나 의해서 결정적인 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안 물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제기될 정도 되면 얼마나 기업이 망가졌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채용 비리도 KT에서 몰랐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갖고 KT의 구리구리한 인사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근데 정말 김성태 의원 딸의 절차적으로 너무나도 명백한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좀 백을 썼다 이런 게 아니고 뭐 말도 안 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딱 잡히니까 지금 이게 그나마 좀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민기업답게 국민적 감시기구를 만들지 않으면 이 국민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말 소유권조차 없는 몇몇 이사와 회장이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 이제 방금 우리 대변인 말씀 듣고 또 생각난 게 감시기구를 만들었어. 네. 그 감시기구 있는 사람이 우리 애가 이번에 좀 입사를 또 이런 상황이 또 되풀이되고 악순환되고 또 벌어지지 않을까. 그거를 관철시키려면 계속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아무쪼록 이제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너무 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문제이고 그냥 허투루 지나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오늘 긴 시간을 할애하긴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채노조 대변인을 하고 계시지만 초대 위원장님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그 해고도 2번이나 당하시고 그런데 제가 좀 부끄러운 거는요. 저도 노조위원장을 했었지만 이 노조위원장들이 망가지고 그랬을 때 이 부패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게 전 너무 창피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뭐 얼마 안 되는 이권이에요. 사실 저는 김성태 의원 뭐 별로 의도 가진 것도 없이 망신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보다 더 많이 해먹은 사람들은 KT에서 더 많을 거예요. 고작 그거 했다가 더 망신 당하는데요. 사실 노조위원장들도 똑같아요. 본인들이 못하게 했어야죠. 그래서 그걸 막아줬어야 지금 KT가 무슨 지배구조 문제도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내부의 노동자들이나 주주들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뭐 사실 우리 방송에 출연하는 김신재 위원장님도 더 대우받고 더 앞으로 건강 좋아지시려면 지금 우리 대변인님과 함께하는 노조들이 좋은 성과를 내주셔야 되는 이 그런 그 절박한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되게 막중하시네요. 건승하시고 그 어렵더라도 끝까지 이번 일 결과 좋은 결과 내주시기를 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청장님도 끝으로 한 말씀. 아니 오늘 우리 대변인님 이야기가 정말 뭐 속속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로 이제 들리고 정말 뭐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야기 듣는 과정에서 이런 기업이 또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럴 정도의 기업으로 지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동안 좀 고생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뭐 좋은 그 새로운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KT가 되도록 해야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김에 계속 좀 더 고생해서 바로 잡아주시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들으면서 뭐 어떤 분들은 아유
뭐 맨날 떠들어봐야 뭐해 지들끼리 아유 내 저럴 줄 알았어 아유 난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꾸 힘을 보태주셔야 올바르게 잡히고 썩어 빠진 거 도려내고 바르게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끝까지 힘을 좀 내주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아니죠. 네, 대변인님 네 오늘 출연해서 정말 정확하고 팩트 있는 진실된 사실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